기아차 비정규직 김석지 회장 단식 30일, 재발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 파견 법대로 하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언도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민중을에는 묵념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겠다는 염원을 모아서 일동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첫 번째 발언에 앞서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 고용 명령하라.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직접 고용 명령하라. 직접 고용 명령하라. 저는 마이크 잡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법대로 하십시오. 법이라도 최소한 지키란 말입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혁 동지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놓고도 뼈와 살을 태우고 또 우리 GM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처럼 또 철탑을 쌓고 고공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불법 파견 문제만 해결해도 4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받아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부로서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노동자들과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재벌의 비서실이 돼서 직접고용 명령 거부하고 검찰의 기소기준으로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으로 직접고용 명령하라. 법원 판결 기준으로 직접고용 명령하라. 직접고용 명령하라. 예.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김수혁 동지의 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지지하고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계시는 우리 시민사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CCK 인권센터 박승열 목사님,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의사님, 민변노동위 금속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님 일단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박승열 목사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될까 싶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했고 또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탑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굴뚝에 올라가야 되고 곡기를 끊어야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겨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합니다. 정말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 서로를 노동자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속히 종료되고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에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더 이상 굴뚝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갈 일이 없게 되기를, 또 단식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세상이 오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김수혁 동지는 여기서 이 염천에 곡기를 끊고 있고, 또 1,500여 여성 노동자들은 톨게이트 그 뜨거운 지붕 위에서, 또 김용희 씨는 강남역 그 철탑 위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기 위해서 뭔가를 극한적인 요구를 해야만 겨우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대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세상 제로를 선언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지금 일본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대법원 판결대로 하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만큼 또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김수홍 노동자의 지금 단식이 혼자 하는 또 자신을만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위한 단식이고 우리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기독교계도 늘 함께하고 또 지지와 연대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참 단식하신 분한테 힘내시란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수옥 동지의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단식이 30일차입니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한 3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 얼마나 그 이전에 건강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 단식하는 동안 잘 관리가 되느냐. 세 번째는 적인 요인이죠. 뭐 얼마나 덥고 그런 추운 환경에서 단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3가지가 지금 김수옥 동지는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김수옥 동지 젊은 남성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벌써 단식을 2번이나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나이 또래 남성에 비해서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 이전 단식을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의학적으로 몸은 엄청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남거든요. 그 2번 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3번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한 대 그리고 최악의 땡볕과 매연이 있는 환경에서 지금 하다 보니 관리나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영향 지표를 가장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는 체중 감소인데요. 지금 시작한 이후 16kg가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평소 체중의 15% 이상 감소되면 의학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정의합니다. 김수옥 동지의 지금 체중 감소 감량은 평소 체중이 20%가 넘습니다. 지금 순전히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지금부터 계속 의사가 상주하면서 혹시 잘못될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히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물만 마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몸의 전해질이나 비타민은 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이나 비타민은 심장이나 간 그리고 콩팥 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점차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발언 들으셨을 때 가까운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김수옥 동지 지금 숨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때 길게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인 단식으로 인한 폐 건강 내지는 근육 건강의 이상 소견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방치해서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봤을 때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그리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민주니 인권이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원의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불과 5일 이전 2019년 8월 22일 법원은 또다시 이런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많은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 남양연구소 그리고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사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남양연구소에서 여러가지 22만여 대가 넘는 시험 장비들에 대해서 시험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 점검하는
정비 점검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 차량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험용 장비를 운반하고 배치하는 작업도 시험이 끝난 자동차를 운반하고 해당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분들이 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생산 공장에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일 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에 판결이 됐던 분들은 차량이 생산된 이후에 그것을 PDI 공정에서 수출 작업장으로 수출 장소로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 단거리 이송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간접 생산 공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명령, 직접고용명령을 지금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의 업무는 실제 계약 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과 그 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 생산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원청에 의해서 관리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 하청을 말하는데 하청업체 관리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그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법리는 아닙니다. 법원은 2010년 이래로 직접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그리고 2차 하청까지도 불법 파견을 인정해 왔습니다. 2017년 2월이죠. 지금 기아자동차 불법 파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생산의 공정은 한 대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부분 공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정규직 노동자 대 공정 사이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이고 또 기술적인 관련성, 연동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그런 공간적인 분리만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판시해왔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적인 의무인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검찰 의견은, 검찰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의견일 뿐입니다. 법적인 유권 해석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많은 노동사건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서 처벌받는 사례 내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공안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2014년도에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가 됐을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물론 일부 공정이지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전부 다 돌려보내버렸죠. 모든 공정은 불법 파견 공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그때 해버렸습니다. 그때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법원들이, 전국의 많은 법원들이 불법 파견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정 가릴 것 없이 전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 판결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과거의 자신들의 결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교모하게 법에도 없고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도 없는 소위 말하는 직접 생산 공정이네 간접 생산 공정이네 하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간접 생산 공정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편입시켜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을 최근에 한 것입니다.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또다시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또다시 현장의 불법 파견을 허용해주기 위한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잘못된 결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발령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당 대표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발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현림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 모시고 짧은 인사 연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현림입니다. 예, 촛불로 정권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노동권, 인권을 보장하라며 거리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며 고공으로 올라가는 노동자들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 언론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해서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장관 하나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은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들은 산하청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상식대로 판결해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그 상식을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그랬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명령도 그렇고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곁에 항상 있던 동지가 김수혁 동지입니다. 노동운동에 항상 앞서 있던 동지입니다. 이 싸움은 김수혁 동지만의 싸움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싸움입니다. 노동부,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서 시정명령 하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중당 공동대표 정인상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약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르치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하고 고용노동부 하는 거 보면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기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기 정권입니다. 사기 정권. 나쁜 정권입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봐서도 아주 나쁜 정권이지만은 농민들 입장에서 봐도 아주 나쁜 정권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먹어야 이 쌀 소비량이 늘어날 텐데 왜 갈수록 이렇게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이 정부하에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 봐서도 아주 나쁜 정권입니다. 이 나쁜 정권, 불의한 정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당 대표님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수석 동지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천막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더 많은 힘을 모아서 이 고용노동부가 법원 판결 기준대로 지적고용 명령하고 우리 김수석 동지 다시 풀고 살릴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파견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98년도 파견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21년 동안 증명됐습니다. 이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제도일 뿐이고 이 파견법에 의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견법 시행 이후에 불법 파견이 도대체 전국의 어느 사업장에서 얼만큼 벌어졌는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지도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법 파견 지도입니다. 대충 사업장만 정리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파견법 21년 동안 우리 노동 현장을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내몰았는지 이 지도 한 장이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 21년 이 파견법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 지부 박순양 부지부장 동지, KTX 승무지부 김승아 지부장 동지, 기룡전자분의 김소연 동지, 파리 바게트 지회 최유경 부지회장님, 한국지행 군산비정규직지회 이현규 지회장 동지, 쌍용 양해지회 박준철 지회장 동지 이렇게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오래된 데부터 얘기하라고 하셔서 네, 제가 2002년도에 파견 노동자로 기룡전자에 입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파견이 뭔지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차별이 너무 심하고 인격도 모독도 심해서 2005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파견을 일하는 것이 불법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긴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정말 많은 파견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실은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이 또 선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법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 피땀으로 피눈물로 만들어진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다시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21년 동안 싸웠던 노동자들의 피땀을 완전히 물어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부정의한 이 정권에 맞서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석 동지 혼자의 투쟁이 아니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힘찬 그 투쟁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파견 노동자로 불법 파견으로 단식하고 고공에 오르고 집단 해고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파견제도 폐지하는 투쟁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전에 고맙습니다. 전국 화학서문식품 산업노동자 수도권본부 쌍용양해지회 지회장 원철입니다. 보시면 지도 제일 우측에 있습니다. 저희 지회는 작년 2018년 1월 10일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앞서서 김수현 동지가 말했듯이 저희도 노동조합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어렵게 만들고 그해 4월에 강릉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첫 상견례 근로감독관리라는 작자는 반쯤 누워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진정서 내용은 전혀 숙지가 안 돼 있고 마치 노동자를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5월경에 고소 고발을 하였고 성실히 조사를 임한 결과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기소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견으로 송치를 하고 한 달 반, 한 2달 정도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마치 불기소가 확정이 됐고 거기에 짜맞추기 하듯이 속전속결로 그렇게 불기소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네, 내심은 기다려 했습니다. 검찰에서 고용노동부한테 지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심 기다려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역시나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는 문제는 노동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네, 앞서서 김수혁 동지가 말했습니다. 김수혁 동지가 억만 건을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발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법대로 좀 해주십시오. 네, 비정규직 철폐되는 그날까지 저희 지혜도 끝까지 앞에서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TX 해고 승무원이었던 KTX 열차 승무지부 전 지부장 김승아입니다. 지난 여름 7월에 그 땡볕에서 서울역 천막 농성 끝에 저희가 복직을 하게 됐는데 똑같이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천막을 치고 김수혁 동지의 단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세상은 정말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대량으로 비정규직, 자회사 외주위탁을 한 첫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외주 파견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사실 잘 없었고, 처음 KTX 승무원이 되던 때는 철도청이었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이 되는 줄 알고 지원을 했었고, 철도청에서도 철도청장이 나와서 지금 약간 고용 형태가 자회사지만 지금 공무원 티오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철도 공사가 되면 정규직화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이 다 사기였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희도 1심, 2심까지 올라가면서 법정 투쟁을 했고 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다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으로 인해 조작된 판결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조작된 판결 내용은 이미 저희가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있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이것이 불법 파견이다 라는 신고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이러저러 해서 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나 한 가지가 아니니 이건 불법 파견이 아니다 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의한 조작된 판결을 내용을 그대로 이미 저희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용노동부라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전혀 진일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또 깨닫게 됩니다. 저희 사실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복직은 하게 됐지만 아직 양승태 법원의 그 판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나 보상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KTX 승무원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이 파견법 정말 없애야 되겠고요. 이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위해서 모든 분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투쟁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수혁 동지의 투쟁 그리고 파견법 폐지를 위한 투쟁 미약한 힘이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행 분산 비정규직의 지회장 이완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06년 6월 한국GM 군산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전 군산공장에 입사해서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저희의 근태를 정규직이 관리를 합니다. 또한 일일을 시작하면 정규직이 우리의 업무를 지시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엄연히 소속은 하청 노동자지만 저의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는 한국GM 원청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불법 파견입니다. 저는 2006년 입사해서 2015년 해고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한국GM에서 사용된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이런 불법 파견조차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09년과 2015년 한국GM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 10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였습니다. 한국GM은 대법원에서도 2번이나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난 회사입니다. 하급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서 불법 파견임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 명령이 나왔습니다. 또한 부평공장도 불법 파견임으로 정규직 불법 파견이라는 소견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면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저희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GM 정문에 철탑을 세우고 한 명의 노동자가 포공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해고된 노동자 25명이 집단적으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엄연히 불법 파견인데도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국GM, 작년 어떻습니까? 한국GM은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와 정상화 하겠다고 하면서 8,1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장 내에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포공으로 올라가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나라에는 300만 명이 넘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12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이 파견법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싸움 함께 승리하는 날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파견법이 이 나라에 없어지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에 의해서 해고된 7월 1일자로 해고된 1,500명의 수납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박순영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그런 사례입니다. 2015년에 이미 저희는 불법 파견 1심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이행하지 않았고 도로공사는 급기야 지난달 7월 1일 자회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500명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지금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2달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 50세가 넘은 늙은 노동자들이 집을 떠나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톨게이트 작은 부스 안에서 노동한 대가로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버려진 노동자들이 청와대와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아까 김수옥 동지께서 말씀하신 제발 법대로 판결대로 이행하라는 그 말, 저희는 이미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지난달 해고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심까지 말고 대법원 판결 받고 와라. 이틀 뒤 29일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노동자는 300명입니다. 1500명 해고자 중에 300명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판결대로 이행해야 하며, 그리고 1500명 해고 노동자 모두 같은 일을 해온 노동자입니다. 이들도 이미 소송 중이고, 도로공사는 또한 뻔뻔하게도 1500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떠나서 300명만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 투쟁 접을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1500명 해고자 노동자 모두 직접 고용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그리고 판결로 노동자가 외치는 목소리,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1500명을 해고하고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지금이라도 해임하고 올바른 한국도로공사를 이끌 수 있는 사장 임명해서 내려보내야 합니다. 한 달이 넘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모든 공공기관은,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은 지켜보시고 살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기재부에 가서 외치면 국토부 가라 하고, 국토부에서 외치면 도로공사 가서 얘기하라 하고 떠넘기기,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쓰다 버리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라 그 노동자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국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당히 노동자로서 본인의 이름을 외칠 수 있도록 정부기관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본인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해고 노동자 끝까지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바게트 지회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근무 환경 개선의 약속을 받고 2018년도 1월 자회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대변을 해줘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왜 기업의 편에서 사측 노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수 노조인 파리바게트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황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셨고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림 지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지 2달 가까이 산업안전보건위의 명예 산업감독관마저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시간 끌게 바빴고, 고용노동부 관리감독관이라는 사람은 인력회사인데 왜 위험한 일이 있냐며, 명예감독관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않냐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남지청장 면담 자리에서도 성남지청장은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세력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자 대표가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 대표를 밝힐 수 없는 세력으로 인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앞에서 노동자의 편이 되어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대놓고 사측 편에 서서 사측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도 대기업의 쩔쩔매 눈치나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때문에 또다시 노동자는 길거리를 나와 목숨 걸고 곡기를 끊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길거리를 나와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하수인이 아닌 기업들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불법 파견과 싸우시는 노동자분들 꼭 직접 고용 쟁취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파리바게뜨 지회도 함께 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한 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저 대한민국 불법 파견 지도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와 자신이 하던 업무,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사진을 넣어서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젊던 얼굴이 파견법 21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지치고 삶에 쩔어 현재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갈아 넣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파견법 폐지를 위해서 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파견법 21년 노예제도 폐지하라. 파견법 21년 노예제도 폐지하라. 노예제도 폐지하라. 예. 법을 지키라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손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고 여전히 그 불법을 고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이 참담함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법을 보고도 2년을 눈 감아야지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다는 우리의 절박함은 불법을 눈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이 우죽순돼서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장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고공을 올라가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잘못된 법 바로잡는 그런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석동지 단식이 33일차가 되는 날이 8월 30일 날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1박 2일간 모여서 하루 동조단식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희망 텐트를 칩니다. 더 이상 파견노동으로 노예노동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자고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 규탄을 하는 일정들을 잡았습니다. 포위를 해 나갈 것이고 이곳에서 사전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더 이상 이렇게 우리 노동자들만 죽어가는 잘못된 고용노동부의 행태,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집중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모여서
이후 투쟁을 어떻게 할 건지 이후 투쟁 계획을 함께 지금 모아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들 오늘 모이신 시민사회 분들과 또 파견 당사자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투쟁들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 지혜 모아서 힘차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 동지의 단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쟁 계획을 한번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모이자! 8월 30일 김수옥을 살려내자! 모이자! 8월 30일 김수옥을 살려내자! 김수옥을 살려내자! 네! 재벌의 비서실 노동부를 포위하자! 재벌의 비서실 노동부를 포위하자! 노동부를 포위하자!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교회 조은하 목사님, 그리고 김영준 재단 준비 대표 김미숙님, 예, 그리고 기아자동차, 예, 소아리 비정규직 동지, 이렇게 세 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 파견 법대로 하라. 20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 회사를 다니던 김수옥.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 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 인생, 하청 인생의 서름으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 고용, 불법 파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법원에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2001년 5월 노동부의 대우캐리어 불법 파견 판정, 2002년 11월 대법원의 경기화학 위장도급 판결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의해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파견의 대명사 현대기아차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례나 대법원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르바게트와 만도의 헬라에 대해 불법 파견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불법 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 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파고 사고 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혁 지회장이 30일 넘게 국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8월 30일 서울 노동청으로 모여 의료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2019년 8월 27일 파견법 20년 피해 당사자 130개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